안녕하세요. 이번에 공부할 내용은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버전은 2020 버전입니다. 애프터 이펙트 2020 버전은 어도비 코리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다운받고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일 동안의 무료 버전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미리 인지를 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다운받고 설치하는 방법은 그 정리한 자료를 다운받아 보면은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이 애프터 이펙트 프로그램은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어도비사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이죠.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나 프리미어나 그 다음에 이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에 많은 그래픽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애프터 이펙트는 그 영상 편집, 그 다음에 그 모션 그래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수효과, 합성 같은 이런 작업들을 하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고요. 그 프리미어와도 많이 비슷한 부분은 있지만은 그 모션 그래픽 부분에서는 이 어도 애프터 이펙트가 굉장히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번에 강의를 할 생각이고요. 같이 한번 배워보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익히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프로그램이 애프터 이펙트입니다.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 2020이라고 되어 있죠. 굉장히 단순하게 생겼습니다. 복잡한 부분들은 별로 없고요. 단순하게 생겼는데 이 프로그램을 들어가기 전에 이 프로그램에서 활용해야 될 이미지 소스나 동영상 소스와 같은 자료들을 어디서 다운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저작권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이런 소스들을 아무 데서나 다운받아서 쓰면 안 되겠죠. 이 중에서 가장 저작권에 자유로우면서 많은 자료들이 있는 사이트가 픽사베이라고 있습니다. 자, 픽사베이를 이렇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은 제일 위에 픽사베이닷컴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무료 자료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스카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자, 위에 있는 이미지들은요, 스폰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로 요거는 비용이 지불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운받지 마시고요. 그 아랫줄에 있는 요 이미지들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이미지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들은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이 이미지 아무거나 하나 다운받아 볼까요? 이제 이걸 한번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미지를 더 자세히 볼 수 있게끔 크게 확대가 되어 있고, 자, 프리 다운로드가 있죠. 이걸 클릭해 주면은 어떤 사이즈를 다운받을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280으로 다운받아 볼게요. 다운로드 체크하고 다운로드. 자, 이렇게 하면은 자, 다운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 픽사베이에서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이미지 또는 동영상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 포토라고 되어 있고요.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벡터라고 되어 있고 비디오, 뮤직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다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에 필요한 이미지들은 여기에서 다운을 받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자, 스카이라고 제가 검색을 했고요.
뭐 이런 영상들이 있네요. 이게 좀 한번 다운받아 볼까요? 자, 1280720으로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자, 해상도가 굉장히 큰 이미지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작업하는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큰 이미지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받았으면은 이것들을 이제 활용해 가지고 공부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사이트는 눈누라고 있습니다. 자, 이 눈누 사이트는 상업용 무료 한글 폰트 사이트입니다. 자,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폰트가 있는데 대부분의 폰트들이 모두가 다 상업용으로도 쓸 수 있는 무료 폰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제공하는 좀 디자인이 적용되지 않은 그런 글자 폰트보다는 여기에 있는 다양한 폰트들을 다운받아서 영상을 만들면은 굉장히 멋있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폰트는 다운받아서 그 윈도우 폴더 안에 여러분들 컴퓨터의 윈도우 폴더 안에 폰트 폴더 안에 넣어주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용 범위나 라이센스 등이 있는데 대부분은 상업적 용도까지도 무료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한 번씩 확인은 해보기 바랍니다. 여기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폰트를 다운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OTF 파일과 TTF 파일이 있는데 둘 다 다운받아 가지고 그 윈도우 폰트 폴더 안에 집어넣으면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애프터 이펙트를 다시 껐다가 켜주면은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기본적인 사항들은 정리를 마치고요. 자, 픽사베이 무료 자, 이 두 개의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방문을 해서 몇 가지 자료들을 다운받아서 우리 수업하는 용도에 사용을 하면은 조금 더 수업을 하기에 편리하게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런 내용들은 전달된 걸로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애프터 이펙트는 몇 가지 큰 패널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애프터 이펙트 2020을 열면은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가 이게 너무 이렇게 이상하게 되어 있다 또는 이게 잘못해서 꺼버렸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과는 좀 다른 형태로 보인다면은 자, 여기 상단에 보면 디폴트라고 있습니다. 여기 Reset to Save the Layout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한번 클릭해 주면은 최초의 레이아웃 형태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레이아웃이 저하고 다르면은 수업을 따라오기가 힘들겠죠. 그럴 때는 항상 디폴트 레이아웃을 바꿔줘서 기본 모드로 되돌아가서 시작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라고 하나의 패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이런 패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이름은 안 정해져 있는데 여기 타임라인이라는 패널입니다. 이 세 개의 패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부가적인 패널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이 프로젝트, 컴포지션, 타임라인 이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 창들인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는요, 데이터를 프로그램으로 불러와서 관리를 하는 장소입니다. 프로젝트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관리를 하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컴포지션은요, 작업을 하는 과정이 보여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작업 과정을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타임라인은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로 파일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작업을 타임라인에서 진행을 하고 작업되는 모습이 컴포지션 패널에서 보여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스를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소스를 가지고 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파일에서 임포트를 해서 원하는 소스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하지만 이렇게 파일에서 클릭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 귀찮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창에서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창이 열립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고 임포트를 하면은 이렇게 이미지들이 가져와집니다.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브릿지라는 영상도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고요. 브릿지라는 영상을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이스크림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직접 그린 이미지죠. 일러스트나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나 영상을 이렇게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올 때는 프로젝트의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온 이 데이터들을 우리는 푸티지라고 합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푸티지라고 하고 이 하나하나의 푸티지는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푸티지의 정보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브릿지를 선택을 하면은 이 브릿지는 mp4로 저장된 1920-1080 해상도의 영상이고 30fps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압축 코덱은 H264라는 코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H264라는 코덱은요, 굉장히 범용적으로 쓰이는 코덱입니다. 우리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 H264로 보통 많이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 과정 안에서 영상을 만들 때에도 H264로 저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선택하면은 이 이미지는 1280에 1235라는 비율로 만들어진 이미지이고요. 그 다음에 PNG 파일이네요. PNG. 자, 요거는 JPG로 만들어진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1280853이에요. 그 다음에 이 JPG, PNG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이미지 포맷이죠. 다 그림 파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영상에는 뭐 AVI, 그 다음에 MOV, 그 다음에 MP4 뭐 이런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동영상들이 있죠.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이런 이미지와 동영상을 모두 다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애프터 이펙트가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미지는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사진 찍은 이미지들을 애프터 이펙트에서 가져와서 이걸 연결시켜서 동영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미 찍은 동영상을 이곳에서 편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푸티지로 가지고 올 수 있는 파일 종류는
이미지가 당연히 포함되고요. 동영상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사운드 파일도 포함됩니다. 사운드 파일은 웨이브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영상에 사운드를 직접 입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로 가지고 오는 이 푸티지 종류는 동영상, 그림 파일, 이미지 파일, 그 다음에 사운드 파일,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온 이미지나 동영상을 그럼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 먼저 브릿지 파일을 하나 선택을 했죠. 자, 이 브릿지는 19201080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단에 드래그를 하면은요, 이 크기와 똑같은 사이즈의 컴포지션이 생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컴포지션에 브릿지라고 이름이 하나 들어왔죠. 자, 브릿지 컴포지션이 여기에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타임라인에 이 브릿지 레이어가 이렇게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컴포지션이 자동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 컴포지션이 정보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컴포지션이라고 있고, 자, 컴포지션 세팅에 들어가면은 지금 선택한 이 컴포지션의 정보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컴포지션은 이름이 브릿지라는 컴포지션이고 19201080으로 되어 있고요. 프레임 레이트는 30, 그 다음에 듀레이션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시간이 말하는 겁니다. 31초 16프레임입니다. 자, 이런 어떤 컴포지션이 생겼다는 거죠. 본래는요, 우리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에 컴포지션을 바로 만드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컴포지션에서 뉴 컴포지션에서 우리가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안 정해져 있죠. 자, 테스트라고 하나 만들고 19201080 30 프레임 레이트. 이 프레임 레이트 30이라는 것은 1초에 30장의 그림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설정을 하기 나름인데, 영화 같은 경우에는 1초에 24장의 그림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 레이트가 24고요. 방송용일 경우에는 29.97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의 30프레임에 가깝게 만들어져 있죠. 자, 그런 프레임 레이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듀레이션은 우리가 시간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500이라고 이렇게 하면은요, 요거는요, 자, 제가 엔터를 쳤기 때문에 바로 컴포지션이 만들어졌는데, 이 컴포지션에 500을 쳤기 때문에 이게 5초짜리 길이의 컴포지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5초라는 것은 컴포지션 세팅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500으로 되어 있죠. 요거는 프레임이고요. 요거는 초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프레임과 초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30프레임을 1초 단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3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프레임이 1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5초라는 것은 30프레임이 5번 반복된 거죠. 만약에 400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OK를 눌러주면은요, 자, 이게 바뀌지가 않았네요. 컴포지션 세팅에 들어가서 400, 그 다음에 엔터 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4초로 바뀌었습니다. 4초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요거는요, 새로운 컴포지션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만든 컴포지션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컴포지션에서 뉴 컴포지션에서 새롭게 만든 컴포지션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컴포지션, 이건 두 번째 컴포지션. 그 다음에 세 번째 컴포지션은 두 번째 컴포지션에
컴포지션은 만들었지만 아직 아무런 그림도 여기 없죠. 그래서 본래 우리가 컴포지션을 만들 때 세팅했던 그 백그라운드 컬러인 회색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빈 컴포지션에 어떤 이미지를 하나 이렇게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빈 컴포지션에 레이어가 하나 생겼고요. 그 레이어가 이 컴프 창에서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카이 그림은 1280853이고요. 우리가 만든 컴포지션은 이보다 훨씬 더 큽니다. 1920-1080이기 때문에 컴포지션보다 스카이가 더 작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브릿지라는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었고 테스트라는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이렇게 아이콘이 컴포지션 아이콘입니다. 자, 이런 형태로 아이콘이 보이고요. 자, 이것도 이런 형태로 아이콘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작업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 과정으로 소스를 불러오고 이 불러온 소스를 푸티지라고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 가지고 온 푸티지를 이용해서 컴포지션을 만들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드는 기능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이미지에 딱 맞는 컴포지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아이스크림을 한번 선택하면은 1280, 1235 사이즈의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를 우리가 이렇게 마찬가지로 영상 만들 때처럼 브릿지 만들 때처럼 하단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은요, 이런 모양의 컴포지션이 만들어집니다. 요 기능은요, 어떤 푸티지를 드래그해서 여기 넣어버리면은 본래 가지고 있던 요 사이즈 그대로 컴포지션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던 컴포지션을 우리가 편집하기 위해서는 컴포지션 세팅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편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지금 이것은 1280, 1235 사이즈의 컴포지션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듀레이션은 4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는 이렇게 회색이 설정이 되어 있는 컴포지션이 되겠습니다. 이제 컴포지션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컴포지션을 만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컴포지션 세팅을 선택해서 수정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컴포지션이 이렇게 하단에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의 컴포지션에 들어가서 테스트 컴포지션 들어가서 여기 스카이 그림이 여기 드리워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 툴바에서는 이렇게 셀렉션 툴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선택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을 조금 확대하려고 하면은 마우스 휠을 움직이면 이게 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손바닥 툴은 마우스 휠을 꾹 누르면 이렇게 손바닥 커서가 생기고 이렇게 손바닥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휠로 줌하는 거, 그다음 손바닥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림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렇게 정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스카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레이어가 만들어졌죠. 여기 아이스크림을 한번 드래그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요, 스카이가 위에 있고요, 아이스크림 그림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겹쳐지는 영역에서는 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 안 보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스카이 그림이 가리지 않는 부분에서는 아래쪽 그림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두 개의 레이어가 겹쳐졌을 때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물론 이 크기는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귀퉁이를 선택하고 그럼 Shift를 누르면은요, 이게 비율을 유지하면서 그림이 조절이 됩니다.
자, 먼저 선택을 하고 Shift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퉁이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Shift를 누르면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그림이 지금 겹쳐지지가 않기 때문에 두 개가 모두 다 잘 보이는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여기 시간에서 보면은 자, 여기에 있는 이것들이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0프레임, 5프레임, 10프레임, 15프레임, 20프레임, 25프레임, 여기가 30프레임이죠. 30프레임은 30이라고 표시가 안 되고 이렇게 1초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 뒤에가 프레임이고 요게 시간이죠. 그래서 1초로 나타나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30프레임, 즉 1초, 그 다음에 5프레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의 위치를 프레임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컴퓨터 세팅이 자,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 위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시간으로 보여주거나 또는 프레임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 위치가 35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35프레임 보여주고 시간으로 따지면은 1초 5프레임이 되는 거죠. 자, 컨트롤 하고 클릭해 주면 됩니다. 자, 시간으로 보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가 있으면은 계속 보여주고 이 바가 이렇게 없으면은 있는 데까지만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까지는 그림이 보이다가 여기서부터는 아이스크림 그림이 보여지는 거죠. 자, 이 레이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다음 시간에 이미지를 한번 연결시켜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